이번에는 저희가 호날두 선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호날두 선수가 카바니 선수의 부상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계속해서 교체 없이 뛰다 보니까 좀 지친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몸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일단 호날두가 지금 팀 그 기록만 놓고 보면 9골이거든요.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공동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호날두 하면 골무원이라는 얘기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매 경기 골 넣고 하니까. 2골 3골씩 넣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모든 대회 기준으로 또 이게 범위를 넓혀보잖아요. 그럼 호날두가 1위입니다. 그래요. 15골. 예. 15골인데 최근 경기를 놓고 보죠. 지금 리그 8경기에서 한 골밖에 없습니다. 호날두가. 그래서 이 호날두가 지금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전대회 통틀면 이제 10경기에서도 한 골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최근에 이제 만났었던 상대 중에 아틀레티코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아틀레티코가 만나면 호날두가 진짜 미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레알 시절에도 그렇고 유베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 유베 그 기억나시나요? 아틀레티코 1차전에서 0대2로 아틀레티코한테 지고 나서 이 회계장 빠져나갈 때 2차전 누가 이기는 거 보자 하고 해트트릭 했잖아. 2차전에서. 맞아. 그때 막 클럽이 세레모니하고 클럽이란다. 시메오네가 네. 세레모니하고 맞아. 이게 그때 아니야. 근데 진짜 그 2차전에 호날두 투의 이 호흡 동작 있잖아요. 와, 그거 진짜 시원시원했어요. 진짜 찰졌어. 맞아.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최근 경기에서는 무득점 나오고 유스팅조차도 없었고 득점한 경기가 이제 수년 경기였던 18라운드 브라이튼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에 호날두 선수가 득점이 많이 떨어졌다.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 호날두가 지금 득점 페이스를 잃은 게 폼에 떨어진 문제냐 아니면은 이게 호날두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좀 혹사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거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호날두가 85년생입니다. 올해 만 37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은 38. 적은 나이가 절대 종윤이 형 아니죠. 동갑이 아니야. 페르난지뉴랑 동갑이고요. 근데 페르난지뉴 맨시티 팬들이 페노인 그러잖아요. 그렇죠. 페노인. 페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페노인. 나이가 많잖아. 원래 페노인은 사실 펠레그리니를 페노인이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어쨌든 필드 플레이어로 뛰기에는 나이가 좀 있고 많이 있죠. 이런 점을 생각을 하는데 호날두가 그 선수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리그 4경기를 제외하면 리그 전경기 출전 그리고 70에서 90분간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를 했어요. 자, 좀 살펴보죠. 7라운드 에버튼전은 33분 출전, 그리고 13라운드 첼시전 26분, 22라운드 빌라전 부상 결장, 그리고 24라운드 번리전 22분 출전. 이거 제외하면 다 70에서 90분을 쭉 뛰었단 말이에요. 호날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FA컵 미들집으로 좀 보세요. 120분 뛰었잖아.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뛰는 게 85년생 선수의 몸에 좀 부담이 되지 않냐.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박싱데이가 있죠. 12월. 물론 그때 또 맨유는 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간에 일정이 쉬었고 맞아. 훈련도 못했었고 그 뒤에 재개됐을 때도 일정이 되게 빡빡했었어요. 맞아요. 연말 연초 이때쯤. 근데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공격수인 이 에디슨 카바니가 있지만 카바니도 87년생 만 35세입니다. 카바니도 저보다 형이고 날두도 저보다 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적지 않고 더군다나 카바니는 최근에 부상도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날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린우드 못 뜁니다. 일단 안 되고 없는 선수예요. 저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레시포드 최전방. 레시포드 안 돼. 원래도 최전방보단 윙포워드가 낫다는 얘기를 받았죠. 왜냐면 최전방에서는 솔샤르 임시 감독 때 잠깐 초반에 최전방에서 괜찮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섰을 때는 툴이 좀 부족하거든요. 경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맨유가 최전방 자원으로 기용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뭐 떠난 선수, 못 뛰는 선수 다 종합해 보잖아요. 자, 호날두, 카바니 있죠. 근데 나이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린우드 못 뜁니다. 레시포드 말씀드렸죠. 마샬은 또 세페 임대를 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마샤도 지금 스쿼드에서는 빠져 있는 근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샬 기용했을 때 뭔가가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이갈로 재임대할 수도 없잖아요. 오랜만이죠. 이갈로.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다. 네. 사실 맨유가 예전에 막 라르손 데려와가지고 맞아요. 진짜 되게 쏠쏠하게 했었는데 이갈로도 좀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죠. 왜냐면 맨유 기존 자원들이랑 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호날두가 지금 좀 이런 상황이고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관리를 지금 해줘야 되는 나이임에도 관리를 못 받은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혹사도 있었다고 보고 이게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체력 저하가 옵니다. 체력 저하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집중력 저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폼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모습이고 이 기록을 또 살펴보면은 팀 내 리그에서 빅찬 스미스 13번으로 최다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원래 최전방 공격수들 그리고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들은 빅찬 스미스가 많아요. 맞아요. 음바페도 올 시즌 리그왕에서 빅찬 스미스가 꽤 많아요. 근데 그만큼 기회 포착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골도 많죠. 그래서 살라도 보잖아요. 그럼 빅찬 살라, 스미스가 맞아요.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호날두도 저는 이건 비슷한 거라고 보고 호날두가 골을 못 넣죠.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득점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승리를 못합니다. 어느덧 지금 보죠? 우리 순위표 지금 쭉 옆에 같이 보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4위는 4위예요. 근데 웨스트햄도 지금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게 4위인데 자 아스날이 24경기 치르고 45점 승점 2점 차입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아스날이랑 경기 수가 3경기 차이 나요. 토트넘이랑도 이거를 좀 보면 토트넘이 42점인데 5점 차 그리고 경기 수는 2경기 차. 맨유랑 2경기 차. 네, 이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4위를 유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불안한 그렇죠. 4위다. 불안하죠. 네. 4위 싸움은 지금 시점까지만 놓고 보면 아스날이 제일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승수 쌓아가는 것도 그렇고 경기 수도 좋고. 네, 경기 수도 적고. 네, 그래서 이 호날두의 어떻게 보면 이 폼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랑닉과 호날두에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런 뉴스 있었죠. 호날두가 랑닉한테 가가지고 이거 투톱 체제 쓰는 거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랑닉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몇 차례 4-2-2-2를 통해서 이 투톱을 가동을 했었죠. 근데 이 호날두와 함께할 적합한 공격수의 짝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는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4-2-3-1과 비슷한 체제, 뭐 4-3-3, 4-2-3-1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포메이션을 지금 현재는 중용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카바니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레시포드는 부진하고 톱보다는 아무래도 윙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측면으로 뺐죠. 마샬은 말씀드렸듯이 세비야로 떠났고 그린우드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호날두가 71분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때 되게 좀 짜증내면서 나가는 거 맞아요. 기억나죠? 계속 화면에 잡혔어요. 그리고 계속 이로 앉아 있었잖아. 앉아 있었던 거. 나중에 랑닉이랑 둘이 얘기하고. 그래서 글쎄요, 뭐 저는 이거는 선수의 승부욕에 따라서 충분히 표출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긴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럼에도 어쨌든 호날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경기를 좀 많이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호날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저는 어느 정도 골머리는 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랑닉 부임하고 빌드업의 체계, 좌우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중앙 공격수도 내려올 때 내려와주면서 공격수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좀 좁혀주고 해리케인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역을 역할. 엄청 많이 하죠. 네,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내려와서 센터백을 좀 끌어당겨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적어도 너무 벌어져 있는 최전방과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을 좀 좁혀주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팀이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아니면 3선에서는 맥토미니한테 너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원 수조구이나 중앙 빌드업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포그바가 돌아와서 폼이 나쁘지 않고 전진이라던가 이런 드리블 전진이라던가 패스와 탈압박을 통해서 전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호날두 쪽에 그 고립이 조금은 덜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호날두가 더 활약을 해주고 호날두가 골만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골을 넣어주지 못했고,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골대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밸런스 못 잡아서 때릴 만한 슈팅을 접고 동료에게 주거나 혹은 뺏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공격수가 뭐 호날두를 쓸 수밖에 없잖아. 지금 카바니도 부상이니까. 근데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랑닉 감독이 와퍼드전 끝나고 인터뷰를 했죠. 골문 앞에서 더욱 날카로워져야 되고 기회를 많이 놓칠수록 경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1라운드 울버햄튼전 이외에는 패배가 없어요. 맨유가 최근 5경기 보면 2승 3무예요. 그러니까 지진 않아요. 흔히. 네, 지진 않는데 아틀레티코전도 무승부였고. 근데 울버햄튼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승 3무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무승부가 좀 많고 무승부 때문에 승점을 드롭한 경기가 늘어났고 지금 4위권도 상당히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또 랑닉 감독은 무승부로 인해서 많은 승점을 놓쳤고 현재보다 4점에서 6점 정도의 승점을 더 얻어야 됐다. 근데 이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이런 거 알죠? 무승부 거둘 만한 경기에서 승리할 때는 골키퍼가 하나 막아줬을 때랑 공격수가 하나 넣어줬을 때 딱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옛날에 기가 막히게 했던 팀이 맨유거든요. 그렇죠. 데레아가 막아주고. 아니 그리고 퍼거슨 때 보면은 졌네.
비겨요. 아. 그리고 이거 무승부네. 그럼 이깁니다. 마지막에 맞아. 넣어가지고. 그 연장전에 연장전에다 이제 추가 추가 시간에 하나. 네. 근데 교체로. 맞아. 이거는 이제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거 부분이라고 볼수 없어졌어요. 있고, 그래서 랑닉은 만약에 이제 승점을 조금 더 확보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포드전 끝나고 한 이런 랑닉의 인터뷰는 전적으로 공감은 돼요. 네. 왜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지고 있는 게 또 아니라서 더 아쉬울 수 있어요. 경기력적인 부분은 물론 팬들의 성에 안 차겠지만 저는 그래서 최근 경기 보잖아요. 저는 이거 랑릭의 문제 아니다. 전술의 문제 아니다.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는데 어떡하나 이 생각하면서 봐요. 저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맨유 상황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호날두 골 넣어야 됩니다. 예.